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단순한 노이즈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돌아가는 중입니다. 지금 그린란드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증시뿐만 아니라 채권과 외환 시장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전일 코스피 지수도 1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되면서 역사적인 상승 랠리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당분간 추가적인 변동성에 더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부터 바로 확인해 볼까요? 현지 시간 월요일 미국 증시는 그린란드발 지정학적 리스크를 주시하면서 일제히 급락했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이 관세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한 방씩 좀 주고받고 있는 듯한 모습이죠. 특히 간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에 와인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놔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해당 소식을 주시하면서 다우지수는 800포인트 넘게 급락했고요. S&P 500 지수도 6,800선이 깨졌고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2.239% 하락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 통해서 국채금리 흐름도 같이 체크해 보시죠. 미국의 국채금리도 지금 트럼프발 무역 전쟁에 셀 아메리카 현상이 강해지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단기물보다 장기물이 더 가파르게 오르는 베어 스티프닝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면서 10년물은 장중한 때 4.3%를 돌파하게 됐고요. 그리고 국채뿐만 아니라 지금 달러도 셀 아메리카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장중한 때 99 아래로 떨어지면서 98.6 이 후반대에서 거래 중인데요. 이렇게 달러 인덱스는 하락했지만 반대로 원달러 환율은 또 오르고 있는 상태죠. 한때 역외 시장 기준으로 1,480원마저 돌파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조금은 안정되면서 1,479원대에서 거래 중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장의 메인 이슈들도 같이 체크해 볼까요? 오늘은 월가에서 헤지펀드 대부로 불리는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창립자의 발언을 준비해 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글로벌 자본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베네수엘라와 또 그린란드 쪽 상황을 보면은 충분히 공감 가는 얘기이기도 하죠. 달리오의 발언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무역 전쟁의 끝에는 결국 자본 전쟁이 보일 거라면서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미국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갈수록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간밤에 국채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고 매도 압력이 셀 아메리카 현상이 크게 나타나기도 했었죠. 당분간 이런 흐름은 조금 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관세 운명의 날이 다시 한번 연기됐죠. 대법원의 판결이 또다시 지연된 건데요. 왜 이렇게 판결이 안 나오는가? 월가에서도 지금 의견이 조금 분분한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내부에서 목리를 부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미뤄진 만큼 다음 판결, 다음 선고는 이제 아마 한 다음 달쯤에나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중이고요. 그리고 베센트 재무부 장관의 발언도 같이 살펴볼까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잃으면 다음 주에 결정할 것이다. 지금 후보가 한 4명으로 좁혀졌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투 케빈, 케빈 워시와 또 케빈 해시시죠. 여기 또 월러 연준 이사와 함께 또 보먼 연준 이사 이 4명의 인물이 꼽히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케빈 워시에 좀 강하게 베팅을 하고 있죠. 과연 워시로 좀 좁혀들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이렇게 오늘의 메인 이슈들 함께 살펴봤고요. 간밤에 반도체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다 빠졌었죠. 이 와중에 오른 기업 엘바마일도 있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김효사 아나운서와 바로 체크해보시죠. 네, 오늘 기술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아갔던 미국 뉴욕 증시였습니다. 일단 7개 기업 상황부터 점검하시죠. 이슈 하나씩 먼저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메타입니다. 메타는 아시아 태평양의 정책 책임자가 사임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뭔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역내 규제 환경이 한층 복잡해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다음으로 엔비디아입니다.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엔비디아와 함께 브로드컴이 AI 경쟁이 가팔라지는 가운데 여전히 선두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강력한 장기 투자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은 엔비디아 하방 압력 받아갑니다. 4%대 밀렸다라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애플입니다. 애플을 둘러싸고는 정말 장밋빛 전망이 펼쳐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 마진에 대한 압박을 불러오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관세 위협에 애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7개 기업들 모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린란드 관련 이야기였는데요. 다음 장 히트맵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전체적인 증시가 하방 압력 받아갔는지 체크하겠습니다. 한눈에 보기만 해도 빨간불을 적나라하게 켜낸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짚고 왔던 M7 기업들이 속해 있는 기술주도 전반적으로 빨간불 강하게 켜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나씩 이슈 더 깊게 들어가 보시죠. 먼저 서비스나우 측에서 개장 초반에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오픈 AI와 자사 기업용 소프트웨어에 AI 에이전트를 직접 배치할 수 있도록 3년간의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장 초반에는 상승불을 켜내는 듯 보였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이 확대되면서 1%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인텔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 안에서 유일하게 초록불을 켜낸 하루였는데요. 오늘 인텔 같은 경우 인텔이 가지고 있는 18A 칩에 대한 호평이 나왔습니다. 펜서레이크에 대한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시포트 리서치 측에서는 18A 공정을 적용한 신용 프로세서 펜서레이크가 강력한 성능을 보여준다라는 이야기 남기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반도체단 안에서 인텔은 3%대 강세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호평을 남겼기 때문에 인텔 같은 경우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라클은 오늘 웃지 못했습니다. 오라클은 구겐하임 측에서 향후 10년을 주도할 종목이다라는 호평과 함께 목표가를 현재의 2배 수준인 $400가량으로 높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5%대 낙폭 보여간다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자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리게티 컴퓨팅 측에서는 호재가 나왔지만 역시나 시장세에 눌려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도의 국책 연구기관으로부터 $140만 규모의 대형 양자 컴퓨팅 계약이 나왔는데요. 양자에 대한 미래가 밝다라는 평가로 이어지긴 했지만 오늘 역시나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이 확대됐다라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빨간불을 켜낸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리튬 가격의 동반에 움직이는 앨범알인데요. 다음 장 통해서 리튬 가격과 함께 그 추이 챙겨가시죠. 앨범알 같은 경우에는 탄산 리튬 가격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이죠. 일단 탄산 리튬 가격 현재의 추이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26년 들어서 탄산 리튬의 가격 추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약간은 눌리는 듯 보였지만 간밤에는 다시 한번 상승해주고 있는 탄산 리튬. 현재 차이나머니 기준으로는 15만 2천 위안 지나가고 있다는 점 체크하겠고요. 앨범알도 현재 5%대 간밤에는 상승불 켜내면서 171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의견이 한 가지 제시가 됐는데요. HSBC 측에서는 앨범알에 대해서 보유에서 매수로 의견을 전환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목표가를 200달러까지 높여잡고 있습니다. 앞서서 언급해드리기로는 오늘 밤에도 171달러 선을 지나갔으니까 앞으로 30달러가량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뒤에는 역시나 리튬에 대한 탄탄한 가격 상승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앨범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간밤 기술주만 다시 한번 확대해서 체크를 해볼까요? 전체적으로 낙폭을 가져가는 종목들이 훨씬 많습니다. 어제 우리 장에서도 넥스트레이드를 보고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미국 증시도 하방 압력을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이 안에서 중심은 어떻게 잡아봐야 할까요? 지금부터 바로 고민 해결하러 가시죠. 자, 넷플릭스의 실적이 방금 전에 공개됐습니다. 넷플릭스 실적 매출과 EPS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요. 지금 문제가 된 게 1분기 가이던스네요. 매출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4%까지 급락 중인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반대로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매출과 EPS 예상보다 잘 나와주면서 2% 시간 외 거래에서 뛰고 있는 점, 기업들 간의 온도차가 좀 보이긴 하네요. 자, 이런 점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 LS증권의 이준범 선임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간밤 미국 증시가 정말 좀 숨바쁘게 돌아간 것 같습니다. 급락한 기업들도 많고 이렇게 또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좀 웃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전반적인 한 줄 평부터 먼저 전해주실까요? 네, 지금 미국 증시는 25년도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주요 기업들을 오늘 넷플릭스나 3M 실적 발표했는데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부터 불거졌던 그린란드발 관세 그렇죠. 이슈 때문에 주요 지수 모두 크게 하락했던 하루였습니다. 네. 여기 또 월가에서 공포 지수로 불리는 빅스 지수도 굉장히 크게 뛰었었던 하루였었죠. 당분간 변동성 주의보가 좀 필요해 보일 듯합니다. 자, 오늘의 메인 이슈들 그러면 좀 더 체크해 보도록 하죠.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 바로 보여주시죠. 오늘 올라온 세 가지 토픽입니다. 그린란드 관세 쇼크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죠. 그리고 장 전에 실적을 발표했던 3M, 그리고 방금 전에 실적을 발표한 넷플릭스 얘기를 조금 나눠볼까 하고요. 또 자동차주가 메모리 부족의 수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픽은 그린란드발 무역 전쟁 긴장감입니다. 지금 갈수록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유럽 정상들도 이게 물러설 기미가 안 보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글로벌 증시는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맞습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이제 인수하겠다는 이제 이슈는 주말에 나왔습니다. 트럼프도 사실 나토에 속하는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EU의 공격적인 정책 카드를 꺼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EU 입장에서는 덴마크를 지키기 위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예. 그래서 EU에 대해서는 2월부터 트럼프는 10% 관세 부과하겠다. 그리고 6월부터는 25%까지 관세를 늘리면서 부과를 하겠다라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럽 증시는 먼저 이런 관세 영향을 반영해서 자동차 섹터나 아니면 명품 섹터 이쪽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또 이제 이번 주에 나오고 있는 이슈는 이제 네. EU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EU가 이제 미국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규모가 채권과 주식을 포함해서 10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네. 요거에 대한 매각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시각이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여기가 지금 최근에 어제 발표된 내용인데 그중에서도 덴마크 연기금인 아카데미 커펜션이라는 네. 기관에서 지금 미국 자산을 약 1억 달러 정도 하나로 치면 한 140조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1월 안에 미국 국채를 전량 매각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셀 아메리카가 갈수록 더 커질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미국 채권을 중심으로 매도가 많이 나오게 되면 네.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미국의 전반적인 시장 금리는 조금 올라올 수 있겠고요. 그럼 증시에는 조금 안 좋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 가격도 계속 영향을 받아서 계속 네. 올라가고 있는데요. 요거에 대한 이유가 22년도 정도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면서 이제 미국이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자산을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거기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이제 보유하고 있던 미국 자산들을 매각하기 시작하면서 그에 대한 반대로 금을 다시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었죠. 그래서 22년도부터 금 가격 랠리가 시작된 거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그린란드발 이슈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금리는 올라가면서 금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도 저희가 잠시 전해드렸었지만 유나이티드 항공이 또 실적을 발표했죠. 넷플릭스의 실적은 부진했지만 유나이티드 항공은 꽤 괜찮은데요.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웃돌면서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2% 상승 중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속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또 기업 실적 속보들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간밤에 주목을 받았던 또 다른 이슈,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겠죠. 이게 운명의 날이 연기됐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또다시 지연이 된 건데 이게 왜 이렇게 계속 지연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좀 불확실성이 더 늘어나게 되진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오늘 한국 시장 기준으로는 오늘 새벽에 사실 대법원에서 이제 트럼프 관세가 적법한지에 대해서 판결이 나올 거라고 시장은 전망하고 있었는데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관세가 위법이다라고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트럼프의 입장에선 플랜 B를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근거는 국가 비상사태다라는 거에 근거해서 IEPA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이 위법한 조치다라고 하더라도 무역법에 근거해서 다시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던 것처럼 또 철강에 관세를 부과했던 것처럼 또 플랜 B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크게 반응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사실 지금 그린란드발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시장이 많이 하락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법원의 판단이 이제 이르면 다음 달쯤에나 나온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이 관세 불확실성 당분간 조금 더 커질 수도 있어 보이긴 하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앞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했죠. 근데 시간 외에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네요. 갈수록 더 빠지고 있는데 현재는 5%까지 밀려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EPS와 매출은 나쁘지 않았는데 가이던스, 항상 가이던스가 좀 문제인 것 같은데 넷플릭스 실적 발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맞습니다. 넷플릭스 실적이 좋았습니다. 예, 먼저 매출액부터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8% 올라왔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 올라왔고 영업이익률도 10%포인트 정도 올라왔습니다. 실적은 상당히 잘 나왔는데요. 그 실적 발표하면서 오전에는 넷플릭스 주가가 한 2% 정도 올라오다가 장 후반 되면서 계속해서 밀리다가 하락 마감했고요. 네. 일단은 지금 넷플릭스의 지금 세부적인 실적 내용 보면은 광고형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넷플릭스 가입자 중에서도 저를 포함해서 한 40%에서 50%는 광고형 요금제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12월 달에 시청률의 절반을 넷플릭스가 가져갔다고 합니다. 예. 예, 나머지 10%는 유튜브가 가져갔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넷플릭스의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 반면에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하겠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실적 전망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하려면 830억 달러에 달하는 현금이 필요한데 과연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서도 사업의 시너지가 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수할 만한 밸류가 그 정도가 되는지가 관건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 지금 파라마운트랑도 워너브라더스 인수를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요 인수권에 대해서 계속 흐름을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장 전에 3M이 또 실적을 발표했었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포스트잇 기업으로도 잘 알고 계실 테고 이게 접착제로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잖아요. 3M이 사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쉽게도 한 7% 정도 빠졌는데 3M 실적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맞습니다. 3M도 넷플릭스처럼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네. 네, 먼저 매출액과 이익 살펴보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 정도 올라왔고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9% 올라왔고요. 영업이익률도 1.4%포인트 증가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3M이 윌리엄 브라운 CEO가 새롭게 취임하면서 이제 비용 절감하면서 영업 마진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3M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산업에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경기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전 중요한 경제 지표라고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네. 3M은 뭐 말씀하신 포스트잇도 만들고 있고 스마트폰에 있는 필름 그리고 이 방송을 전송하고 있는 전선에도 전기 배선에도 이제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JP모건이 네. 이제 3M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하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꽤 많이 낮췄네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 차트 보시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선반영이다. 선반영되면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예, 그렇게 JP모건은 언급을 한번 했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3M 같은 경우 대표적인 소비재 업종입니다. 관세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그렇겠죠. 업종이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주에 그린란드발 관세 이슈 때문에 지금 가장 크게 하락했던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관세 리스크가 계속 발목을 좀 붙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메모리 칩 부족 사태가 올해 자동차 산업의 주요 위험 요소가 될 거란 전망이 또 나왔어요. 글로벌 IB 가운데 UBS가 내놨던 리포트인 것 같은데 이 내용도 좀 자세하게 전해주실까요? 예, 맞습니다. 그 UBS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지금 디램 반도체 산업이 좋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계셨을 겁니다. 또 새로운 전망이 나온 건데 지금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사실 모든 자동차에는 아다스라고 하는 보조주행 프로그램도 들어가고 내비게이션도 점점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차량 한 대당 지금 $100 정도의 메모리 반도체, 디램 반도체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차량용이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도 가격이 100% 이상 올라갈 것이다 라는 네. 분석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렇게 된다면 일단은 지금 21년도 때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했던 사태랑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자동차 생산 중단까지 일어났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이러한 결과를 보면은 자동차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면서 1차적으로는 뭐 현대차나 테슬라, BYD 같은 완성차 업체들이 먼저 수혜를 받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차량용 반도체를 파는 기업들, 뭐 인피니언이나 뭐 NXP,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종목들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는 어떻게 흘러갈까를 봤을 때는 차량용 반도체보다는 D램 반도체 부족 때문에 일어난 결과이기 때문에 결국엔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더 늘어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이게 또 완성차 업체들에게는 또 수혜로 작용할 만한 그런 기대감이 커지는 중이고요. 그리고 기업단 얘기들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특징주로는 카메코를 준비해 주셨는데 카메코 좀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인지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카메코 먼저 소개를 드리면 일단 우라늄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네. 지금 인공지능 사이클에서 가장 대두되고 있는 이슈가 전기가 부족하다라는 예, 거거든요. 맞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한 개가 한 개의 도시와 맞먹는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화석 연료를 태워서 전기를 공급하기는 어렵고 이제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이제 미국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려면 결국엔 우라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라늄 가격이 최근에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단기 저점이 한 $20, $30 선에서 $80까지 지금 올라왔고요. 지금 수요는 이렇게 많은 반면에 공급 쪽에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라늄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국가가 카자흐스탄인데요. 예. 카자흐스탄이 전 세계 한 40% 정도의 우라늄을 공급하고 있고요. 하지만 카자흐스탄 내부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쪽에서 카자흐스탄이 우라늄을 채굴을 하려면 황산이라는 원료가 필요한데 황산 원료를 이제 수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 신규 프로젝트가 조금씩 지연되면서 공급이 지금 좀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카메코라는 기업이 예. 전 세계 2위 우라늄 공급자입니다. 캐나다에서 채굴해서 우라늄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서방국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하면서 안정적으로 우라늄을 수급할 수 있는 카메코를 가장 선호하는 기업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요즘은 뭐 리튬도 그렇고 우라늄도 그렇고 원자재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카메코까지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LS증권의 이준범 선임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